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예일타운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10대 2명에게 피습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부상을 입고도 가해자를 뒤쫓아가 붙잡았는데 이들이 바로 풀려났다며 좌절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32살의 제레미 김 씨는 지난주 금요일 새벽 1시 메인랜드와 해밀턴 스트리트 부근에 있는 콘도 현관 앞에서 이탈리아에 사는 약혼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녀 2명이 다가오더니 김 씨를 촬영하고 어디서 왔냐는 등 조롱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만하라는 요구에도 멈추지 않자 남성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쳐냈는데 이에 화가 난 가해자가 다시 김 씨에게 돌아와서는 다짜고짜 흉기를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슴과 갈비뼈, 팔을 찔린 김 씨는 얼굴을 가격당해 코뼈도 부러졌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공격하려 했지만 김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제서야 도주했고 예일타운 라운드하우스 스카이트레인역으로 도망가는 여성을 보고는 뒤쫓아갔습니다. 그렇게 추격한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성 용의자를 체포했고 김 씨에게 응급조치를 제공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 씨를 공격한 18세 이안 콜데노프가 가중폭행과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으나 24시간도 안 돼 조건부로 풀려났고 여성은 아무런 혐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느슨한 사법제도를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이들이 감옥에 머물 거라고 여겼다며 자신이 죽을 뻔할 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들은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며 믿을 수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또 이들이 자신의 주소와 얼굴을 알고 있어 불안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이 몇 년씩 기다리지 않고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정의 실현까지 시간이 걸리고 처벌 수준도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며 한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해자는 다음 주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사건 이후 김 씨는 새로 시작하기로 한 일을 뒤로 미뤄야 했고 다음 주 캐나다에 도착하는 약혼자 맞이도 불편한 몸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상과 정신적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고펀드미 캠페인을 시작한 김 씨는 민사소송 관련 자금과 부상 회복 등에 필요한 기금을 모으고 또한 이 캠페인이 무기력한 사법제도에 주목하고 변화를 향한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새해 첫 달 캐나다 고용시장이 전문가 예상과 달리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은 1월 실업률은 6.6%로 지난해 12월에서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6.9%까지 치솟은 뒤 2달 연속 하락했고 청년층 실업률도 소폭이지만 13.6%로 낮아졌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2만 5천 개 일자리 증가를 예상했지만 이보다 3배 더 많은 7만 6천여 개가 늘었습니다. 제조업 부문과 전문, 과학, 기술 분야 이외에 건설과 숙박 및 식음료, 운송 및 창고 부문에서도 증가했습니다. 자영업도 2만 7천여 개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공공 부분에서 8,400개가 사라졌습니다. 전국 고용시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연속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으며 특히 이 기간 정규직에서만 총 14만 7천여 개, 파트타임에서도 6만 4천여 개가 증가했습니다. 임금 성장은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평균 시급은 1년 전보다 3.5% 상승해 2022년 4월 이후 가장 더딘 성장 속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전국 실업률은 하락했지만 반대로 주요 대도시는 상승했습니다. 온주 토론토가 8.5%에서 8.7%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는 6.5%에서 6.8%, 퀘벡주 몬트리올도 6.1%에서 6.4%로 상승했습니다. 또 실직자 수도 150만여 명에 달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CIBC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보고서라며
하지만 2달 연속된 고용 증가에도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수준으로 돌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자등 전문가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연방중앙은행이 3월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에 유지되고 임금 성장률도 둔화되면서 경제에 충격이 가해져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통계청은 자동차를 포함한 전국 제조업 190만 개의 일자리 중에서 40%가 수출 관련 분야라며 미국 관세 전쟁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메트로 밴쿠버 등 로어 메일랜드에 이상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연방 환경성은 극지방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균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번 한파는 2주 가까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동안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밤과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도 눈 예보가 있습니다. 사우스 코스트 지역에도 눈이 예상되면서 주말 여행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국은 권고했습니다. 2월 중순 강력한 겨울 폭풍 등 또다시 한파가 찾아올 수 있으며 2월 말로 접어들면서 평균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의 범인이 27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998년 3월 8일 아침 7시 칼튼 스트리트 130번지 주차장 모퉁이에서 24세 도나 오글리브 씨가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 증거에서 범인의 DNA를 확보한 경찰은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DNA를 찾지 못해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유전자 계보 조사에서 법의학 기술로 추적한 끝에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올해 50세인 고든 에커먼으로 뉴펀들랜드 출신이지만 범행 당시 스카보로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에커먼이 엘버타주 북부 유전에서 토론토를 거쳐 뉴펀들랜드로 돌아가는 일정을 파악하고 수요일 밤 자정 피어슨 공항에서 에커먼을 체포, 1급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에커먼의 그간의 행적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자가 더 없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숨진 오글리브 씨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토론토로 이주한 지 5주 만에 임신 4개월인 상태로 살해당했으며 토론토에서 성매매업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반 지역에 있는 가정집에서 성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5세 소년이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9시 20분경 러더포드 로드와 제인 스트리트에는 가정집에 출동한 육지역 경찰이 현장에서 심하게 다친 여성을 발견하고 응급소생술을 펼쳤으나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15세 소년이 2급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인 살인사건 전담팀이 이날 경찰에 체포된 소년 이외에 다른 용의자는 없다고 밝혀 단독 범행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피해자 신원과 용의자와의 관계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마캄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20분경 필라록 크리센트와 헤어즐턴 애비뉴에 있는 타운하우스 차고에서 시작된 불이 집 전체로 빠르게 번지자 집안에 있던 여성은 화재의 경보기 소리를 듣고 급히 빠져나왔으나 미처 대피하지 못한 70대 남성은 소방당국의 구조 작업에도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날 대피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차고 안에 있던 차량에서 불길과 함께 짙은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소방당국은 이날 불이 난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놀스역 동쪽에서 등교하는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노출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바바리맨은 지난 수요일 아침 8시 20분 스틸스 애비뉴 이스트와 돈밀스 로드 인근에 있는 덩컨 크릭 트레일 입구에서 학교에 가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주요 부위를 노출한 뒤 트레일 동쪽 방면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30세 이상의 푸른 눈의 백인 남성이 용의자라며 검은색 후드 티셔츠와 검은색 팬츠를 입고 사라진 용의자를 목격한 사람들은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캐나다 우정국이 심각한 재정난 해결을 위해 고위직 임원 등 내부 관리자 50여 명을 구조조정했습니다. 지난달 최고 재무책임자를 포함한 고위직 임원 3명과 공석인 2자리를 없애면서 고위 경영진 20%를 감축했다는 우정국은 안타깝지만 재정난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주엔 오타와 본사에서 25명, 토론토와 몬트리올 등 전국에서 관리자 50여 명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추가 감축 가능성도 있지만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힌 우정국은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구조 조정을 통해 어려운 한 해를 대비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구조 조정에 노조원들은 포함되지 않아 배달 등의 고객 서비스 업무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해 여름 이후 관리자 채용을 중단하고 은퇴나 퇴사로 인해 공석이 되는 비노조 직책을 채우지 않는 가운데 우정국에 근무하는 정규직 5만여 명 중 5%인 2,500여 명이 경영진입니다.